예, 최근에 제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미국 그 닥터 웰렉이라는 분이 지은 그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질소 인상 가리만 공급하며 하는 5년 이상 연작을 하는 경작지 토양에는 더 이상 유용한 미네랄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량원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측에 보면 또 대단한 게 있어요. 당근이라면 다 같은 당근일 뿐 영양소에 관한 한 모두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모양과 맛은 서로 같을 수가 있겠지만 당근에 들어있어야 할,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특정 미네랄이 부족할 수가 있다. 전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내용을 오래전부터 강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좀 이따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난 100년간 농지의 미네랄 감소량이 있어요. 아시아가 76% 감소했죠. 북아메리카가 85% 감소했죠. 남아메리카 76%인데 그나마 제일 적게 된 게 55% 감소를 했던 게 대양주란 말이에요, 오세아니아. 그래서 저는요, 이 곡물 관계, 자관 여러 가지 이 곡식으로 된 거 제품을 살 때는 이 동네 거를 선호합니다. 각종 미네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이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 참 재미나죠. 미네랄 부족할 때 나타나는 동물들의 자연현상인데 낙타입니다. 낙타가 철망을 물어뜯고 있어요. 철분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가 신발을 갖고 가서 막 물어뜯는 경우에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풀을 뜯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속이 불편할 때 탄질주를 맞추기 위해서 탄소 성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풀을 뜯는 겁니다. 고양이하고 이 강아지가 풀 뜯는 거 저는 제법 자주 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성분들한테 이 김이 끼는 거, 이게 미네랄 부족의 원인이라네요.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면 한 달 정도 하면 해결이 된다는 책자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태양이 있습니다. 작물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자외선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쓰거나 선크림을 바르거나 긴 옷을 입는데 작물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색깔을 내놓는 거예요.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흰 색깔, 또 어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요, 자기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한 색깔을 내놓는데 이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요. 파이토는 식물이라는 뜻이고 케미칼은 화학이지 않습니까? 식물이 내놓는 파이토케미칼, 이놈이 항산화 물질이라. 아까 우리가 배운.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은 어때요? 작물의 힘이다, 이게 작물의 힘. 근데 여러분들 TV를 틀면 카이토노이드를 어떻고 폴리페놀이 어떻고 황화물이 어떻고 하고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에 항암 작용하는 거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작물은 자기 방어를 하는 물질에서 나온 거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에 걸리면은 1기, 2기 때에는 수술이 가능하지만은 3기 때는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산으로 가면 어때요? 천년,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받고 산자에서는 야채가 항산화 물질에 보고지 않습니까? 미량 미네랄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들이 암세포를 억제 또는 죽여주는 역할도 하고, 또 산속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 현재까지는 편백나무 숲하고 소나무 숲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피톤치드가 암세포를 죽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수술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게요, 크레송이라는 그 허브 식물입니다. 약간 향긋하고 이러는데 외식집에 가면 거의 다 나오고 양식집에 가도 나와요.
노지에서는 항산화력이 이렇게 많아요. 항산화력이. 수경재배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비타민C도 노지재배는 이렇게 많은데 수경재배 이렇게밖에 없어요. 당도도 노지재배 이렇게 많은데 수경재배 이렇게밖에 없어요. 요거 소산이온 하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질산염, 암을 일으키는 거. 노지재배는 이렇게밖에 없는데 수경재배는 이렇게 많아요. 1배, 2배, 3배, 4배, 5배, 한 5배.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수경재배는 물 속에 양분들을 태워요. 뿌리가 지금 양껏 빨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몇 배의 질산염이 와서 이게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수경재배가 토경재배보다도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소배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경재배는 유기재배가 안 됩니다. 미네랄의 다양화가 안 되기 때문에 18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농약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수경재배가 좋다고 사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됐다 그 얘기야. 그러고 수경재배가 제일 많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네덜란드거든요. 수경재배. 근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국토의 3분의 2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토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경재배가 발달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토양이 이 농토가 그냥 뭐 묵힌 데가 많고 이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십시오. 아침마당을 떡 터니까 이게 티 나와. 딴 거는 제껴놓고 철분 하나를 보면은 1914년도에 사과 속의 철분이 4.6mg인데 78년 후에는 0.18. 이거 나누고 이거 하니까 25.6분의 1이라. 그래서 야 이거는 1992년도니까 꽤 오래됐다. 그러면은 최근에 거의 있으면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보자 하고 찾아보니까 2010년도 분석치가 철분이 0.12가 나왔어요. 이거하고 나누니까 40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야. 이 말은 100년 전에 사과 한 개 속에 들어가 있던 철분을 먹으려면은 지금은 사과 100개를, 40개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사과에만 국한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요거 하나 더 얘기합시다. 지금 모든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먹던 그 채소, 과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 아버지 손자 때 걸치면은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거든요. 60년 만에 20%밖에 없다 그러거든. 2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먹는 거 지금 껍데기 먹는 게 많아요. 그럼 당도는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큰 거, 때깔 좋게. 전부 다 육종을 할 때, 그 부분만 더 잘 되게 만들어낸 것밖에 불가하다는 얘기지. 방금 미네랄이 그 원소인데, 미량 원소인데, 이게 흙이 없다, 이게야. 흙이 없으면 농작물이 못 발아들여요. 농작물이 없으면 인체도 못 발아들여요. 그럼 이게 뭡니까? 병에 갈 수밖에 없다, 얘기지. 영양분이 부족되니까. 그러면 미네랄이 흙에 있다, 이거지. 농작물이 빨아들여갖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얘기지. 이 농작물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건강하게, 병에도 강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흙 이꼬르 농작물 이꼬르 인체는 따로따로 오는 게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 이게 신토불이의 원칙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걸 분석을 했더라고요. 흙의 주성분 10가지하고 인체 주성분 10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똑같아. 흙이 병들면 인체가 병들고 흙이 좋으면 인체가 건강하다. 바로 이꼬르라. 그러면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땅에서 농사 짓고 싶어요? 이런 땅에서 농사 짓고 싶어요? 물어보는 내가 그리지. 예? 그럼 이런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보자 이거거든요. 여기에 주목할 거는 풀태비하고 나무태비에도 차이가 있어요. 보시자고요. 미량원소가 식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철분, 망강, 붕소, 아연, 구리, 몰브덴, 이게 또 쫙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것들인데,
이거 전부 다 가만보면 전부 다 병같이 보여요. 병같이. 근데 이 병이 아니라 이거는 미네랄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병인 줄 알고 농약 막 갖다 달라붙죠? 영양제 갖다 들어붙죠? 이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먹었을 때 1번이 아토피성 피부염이에요. 두통, 만성피로, 불면증, 빈혈, 여드름, 노화,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 이게 전부 다 미네랄 부족으로 나타난다는 게 요새 최근에 책자에서 내가 이런 책 찾기 위해서 미국 책, 일본 책 많이 뒤졌는데 참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생각보다. 그런데 미네랄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퇴비를 1년에 300평당 최소한 1톤 이상을 계속 줄 때는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 퇴비 속에 미량원소가 다 들어앉아 있거든. 맛을 내는 비료로는 칼슘, 인산, 마그네슘, 붕소. 그러니까 퇴비를 몇 년 동안 넣고 그해 못 넣는다 할지라도 요 화학 비료를 주가 농사질 때는 이 네 가지는 제법 열어야지. 요 네 가지가 뭐를 내느냐? 맛을 낸다, 이게 맛을. 그러니까 퇴비 1톤 정도 주고 요거 네 가지 화학 비료 줬다. 일반 농사 지은 분들 자신 있게 내 상품 딴 데 가서 안 밀린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맛과 저장성이 우수하고 때깔도 잘 나온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같은 풀이라도 매년 배내지 않고 오래 자란 것이 미네랄이 많다. 밭둑논둑 풀을 비교를 하면 대부분 알아요. 밭둑논둑은 어때요? 1년에 한두 번씩 배잖아요. 근데 산풀은 어때요? 속새 같은 거, 억새 같은 건 안 배거든요. 지대로 썩어갖고 다시 빨아들여갖고 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산풀이 미네랄이 훨씬 많다, 그 얘기고. 3번 한번 보실까요? 풀 종류보다는 한 곳에서 수십 년간 수십 미터의 뿌리가 뻗어 각종 성분을 흡수해 갖고 있는 나무 종류가 훨씬 천연 미량원소가 많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건데 60종류 정도는 풀이고 80여 종류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체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 구성되어 있는 원소가 82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만 줘갖고 농사 짓는 그 농산물을 계속 먹으면은 18가지밖에 안 되니까 82종류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퇴비, 목재 퇴비 많이 줘갖고 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하나 알게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잊어버리기 전에. 마늘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양파 같은 거 재배를 해보면은 고자리파리라고 있어요. 이 마늘 같으면 이게 줄기가 올라오면은 요 조금 올라와서 자잘한 구더기 같은 게 생겨갖고 요게 팍팍 쓰러지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자리파리예요. 요거는요, 미숙퇴비를 사용하면 요런 현상이 나타나요. 완숙퇴비를 사용하면 요게 안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숙퇴비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딴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노지입니다. 하우스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하우스에는 비료를 하도 많이 줘갖고 내가 염류집적 관계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노지 재배 같으면 300평당 1000일염 있죠. 1000일염. 1000일염이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소금. 정제염은 안 됩니다. 하얀 거 말고 그와 우리 간장 담글 때 시커먼 거 그거 300평당 30kg. 더하기 유황가루 10kg. 다음 몇 킬로입니까? 40kg죠. 40kg를 300평당 퇴비하고 화학비료하고 같이 뿌려갖고 심으면은 이 참 재미나는 게 고자리파리는 물론이고 군뱅이, 거세미, 야도충, 땅강아지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첫 해에는 아마 한 70%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점점 없어져갖고 더 없어져갖고 한 2, 3년 사용하고 나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거 소금인데, 그 땅에다 주면은 염류농도 장애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화학비료하고 틀립니다. 이게 NaCl이란 말이에요. NaCl은 나트륨하고 Cl은 땅하고 결합을 해갖고 붙었다 떨어졌다 해갖고 300평당 12cm 이 땅을 기경할 때에
그 150톤의 흙이 나오는데 150톤에 30kg 소금 넣어 갖고는요. 전혀 나타나지. 여러분들 평생 하고 후대까지도 관계없습니다. 일본 같은 자료를 보면은요. 바닷물 갖고 요새 농법을 하거든요. 그럼 뭐냐? 바닷물에 미네랄이 80몇 종류 다 들어있습니다. 맛이 완전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 유기농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코덱스 기준이라고 그래 갖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 천일염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고 그래 되면 그 고추의 역병도 효과를 상당히 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기농 하는 분인데 한 20년 이상 사용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농사 잘 되고 단단해요. 맛이 아주 좋아요. 모든 게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선물로 드릴 거는 그 민달팽이 많을 거예요. 민달팽이 껍질 없는 달팽이 이게 오면 다 깔아 먹어버리고 뭐 없어. 그러면 징그러워 잡지도 못하고 그래 농약 그거 죽이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크로칼키 같은 거 그런 걸 치면 되는데 그 독하게 치면 사람 먹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아주 쉬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500리터짜리 약치는 물통이 있습니다. 그죠? 500리터짜리 물통에 집에서 잡숫던 뭐 맥심이든 뭐든 뭐 간에 커피가루 있을 겁니다. 커피가루. 오래됐거나 맛이 없거나 해갖고 처박아둔 거 끄잡아내갖고 250g에서 300g 부어갖고 휘휘 저으면 부르스름하게 커피 색깔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빼먹은 건 안 됩니다. 빼먹은 거 말고 그냥 원재료 그대로 집에 와갖고 그거를 조로나 분무기로 갖고 온 밭에 뿌리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죽진 않아요. 기피제 도망가는 거야 이게. 도망가면 되죠. 그러고 이거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움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예요. 코덱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 서적 같은 것도 실제 가보면은 그분들이 파종해놓고 위에 커피가루를 뿌려놨어. 기피제거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하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 할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를 지으시고 난 뒤에 오래 하시려고 하면 그 주위에다가 허브 식물, 어성초라든지 개박하라든지 이런 냄새 많이 나는 거 오랫동안 갖다 심으세요. 냄새가 나면은 벌레들이 훨씬 적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비닐하우스 한 동에 뭐 4망을 내거나 6망을 내거나 이래 됐을 때 똑같은 색깔의 엽채류 같은 거 심지 말라는 얘기죠. 요새 엽채류라도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한 망씩 해놓으면은 이게 벌레들이 혼눈이 아니고 겹눈이거든. 눈이 헷갈려갖고 훨씬 적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허브 식물 있고, 이거 하는 것 같으면 벌레가 팍 줍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붙잖아요. 한 나무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온갖 그 미네랄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걸 내가 근데 이게 부산 어디고 성주국 수원지 가고 찍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전부 다 농민들한테는 보여드리면 실감이 나거든 이게. 근데 이거 아마 여기 스텝 2분이 처음 들으실 거예요. 식물과 동물은 비타민의 자체 합성이 가능하나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채소, 과일, 고기를 먹으면은 비타민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우리 몸에. 근데 우리는 못 만들거든요. 이거를 먹거나 이런 것들을 먹거나 이 비타민제를 먹거나 이래야 되는데 미네랄은 식물, 동물, 인간 모두가 합성이 불가능하다. 흙 속에 있는 미네랄 양이 작물의 미네랄 양을 결정한다. 흙 속에 없으면 작물이 못 빨아들이고 그 작물을 우리가 먹어도 우리 몸 안 들어온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때요? 땅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미네랄이 풍부하고 미생물의 다양성이 있는 토양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항산화력과 면역력이 있는 기능성 야채로서 국민 건강과 국가의 건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키를리안 카메라로 찍은 식물의 생명 기원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이 어떤 밴드에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 정상적인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음식인데, 이거는 그 음식 조리한 거예요. 조리한 거. 이렇게 바뀌고. 이게 유기농 키위예요. 그 다음에 일반 키위. 이렇게 생명 기운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유기농 버섯과 일반 버섯. 이렇게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뭡니까? 브로콜리. 하고, 이게 먹고, 앞에 이게 먹고, 싱싱한 브로콜리와 약한 브로콜리. 이렇게 차이 나고. 참 요새 기술 좋죠. 이런 카메라가 찍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이거 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미량원소가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요, 배추하고 무를 심을 때에는 300평당 붕사를 1kg 내지 1.5kg 주라 그런다고. 붕사. 300평당 1kg에서 1.5kg 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하면 모래하고 막 섞어가 뿌리기도 하고 이래 되거든. 하는데 300평당에 붕사를 1kg 준 놈하고 안 준 놈하고 차이가 이래 알팔파에서. 그러니까 그 미량원소는 어디까지는 미량으로 주셔야지, 미량원소를 포대기에다가 담아준다 그랬으면 이 기량장기 때는 안 되는 게 농사 망치는 거예요, 이게. 과다가 되면. 그래서 미량원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채소량의 법칙 하는 게 있어요. 이 굴에도 옛날에 아마 이거 썼지 싶은데, 요거 송판 하나하나를 갖고 요렇게 이제 물통, 오줌통 이런 걸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요게 하나하나가 양분이라고 봤을 때, 딴 게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흘러내려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가 제 친구 하나가,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기농을 해갖고 농사를 짓는데, 한 날 전화가 왔어요. 고추가 엄청나게 무성한데 열매가 안 달린다, 열매가. 그래, 뭐 좋은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좋은데 그러니까, 딴 거 안 주고 뭐 요소만 듬뿍 좋다는 얘기야. 그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질소질이 많으니까 과분무, 무성은 한데, 딴 양분이 없으니까 열매가 안 달리는 거라. 그래, 이제 이래 하라고 내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붕소결핍 현상. 이거요, 배추 재배하는 분들 참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바깥은 멀쩡해요. 막 덩치가 이런 거야. 잘라보면 속이 썩었어. 이게 붕소결핍 현상입니다. 이게 도마도에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오이에 이런 현상 막 나타나는 거예요.